은행들이 갑자기 가계 대출을 중단해 대출 받으려는 분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하루 만에 대출이 재개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 대출한 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CT금융판매서비스 조성군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은행들이 갑자기 네, 이 대출을 중단하게 된 이유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그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중은행들에게 그 가계대출 증가율을 그 GDP 성장률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하지만 감독당국의 그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고객의 불편을 감수하고 대출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40조 9천억 원으로서 지난해 416조 3천억 원보다 5.9%가 늘어나 이미 GDP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계대출을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은행들이 근데 가계대출 감수를 위해서 네. 대출금을 좀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좀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네. 은행권에서는 기존 대출자 중 생활자금이 아닌 투자자금이나 자금 용도가 불확실한 자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압박하고 이와 함께 신규 대출금 심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신규 가계대출 중단 대신에 투기자금으로 사용되는 대출의 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대출 증가율을 억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계대출 중단이나 대출 심사 강화라는 원칙적 대출 봉쇄보다는 가계의 부담 능력 향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가계 및 해법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문제는 돈이 급하거나 네. 아니면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게 되면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현재 가계 빚 규모로 본다 그러면 대출 억제나 상환 유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풍선 효과 때문인데요. 즉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을 강하게 억제하면 금리가 비싼 이금융권의 대출 증가로 옮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1년간 이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시중은행보다 2.7배가 높았고요. 서민들이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고통이 또 커지고 대출 상환이 힘들어져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에도 지금보다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새희망 홀씨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확대에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여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은행들이 네. 가계 대출을 좀 줄이긴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네. 대출 중단 외에 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은행들이 가계 대출 중단을 두고 시장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행동 아니냐, 또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를 볼모로 하여 대립하고 있는 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가계 부채 문제를 총량 규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은행들이 이자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보다 선진화된 수익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유도해 나간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발, 유럽발 경제 충격 속에서 또 다른 위기의 내관이 가계부채로 지목되는 요즘에 1금융권이나 2금융권 전체를 조망하는 금융당국이 정교한 빚 줄이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성군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